소득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세상은 안전하게.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경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그리고 각종 이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시간은요, 모두의 관심을 모은 이슈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2030 세대의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의견을 모아주실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대 대표.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인사말 너무나 많이 들으시죠? 안전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아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참 우리나라의 이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 녹화일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확진자가 7,755명, 검사 진행자 18,540명, 격리 해제 288명, 사망자 6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계실 텐데 특히 요즘에 또 걱정스러운 게 집단 감염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급 문제도 있고요. 또 재택근무로 인한 경제 마비 그리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단 감염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확진자분들 중에 저희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저희 동네도 시장이 있는데 또 시장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확진자가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시장에 아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건 정말 큰일이다. 나라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마스크 구매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아이들 케어하느라도 바쁜데 마스크 사느라 줄 서기도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으셨고 또 저희는 이장님들 통해서 마스크 배부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 마스크 어떻게 구하지? 뭐 이장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래서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면 전화번호로 이장님이 직접 배달도 오시고 뭐 그런 일도 좀 있어서 좀 훈훈한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그 30대 관장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태권도장 운영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제 휴원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 내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많은데 강제적으로 휴원하라고만 하지 어떤 것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하셨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만 안 가고 학원만 안 간다고 해도 어딘가에는 모이기 마련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 없이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포천 같은 경우 군부대 지역이 많은데 장병들이 휴가나 외출을 못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큰 손님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타격이 있고 또 면회를 못 오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이 생계를 꾸려가는 그 소상공인들한테도 이게 많이 좀 피해가 많이 가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소비 활동도 일어나지도 않고 또 아이들도 답답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집단 확진자 발생 이후에 뭐 선별 진료소도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대응 수칙 활발하게 브리핑도 해주시고 국민안심병원, 긴급지원, 공적 마스크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런 평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국가보다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고 있다. 이 정도의 뭐 기술과 속도에도 정말 다른 나라들이 정말 많이 놀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생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저는 이제 여러 의견들이나 언론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초동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는데 WHO인가요? 거기서도 되게 한국을 극찬하거든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오히려 사회 지도층이나 일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실 시간에 조금 더 대책을 더 좋은 걸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중대한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급급하게 감추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게 환자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빨리 찾아내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공감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활발한 브리핑을 통해서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공개되고 그 공간이 또 소독이 되고 이런 것들에 안심을 줄 수 있고 포천에도 안심병원이 지정이 됐는데 호흡기 환자랑 이렇게 분리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프긴 한데 병원에 가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안심병원으로 지정돼서 호흡기 환자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합니다. 진료도 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도 있고 마스크 오브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마스크를 우리가 총 생산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된 건데 내가 일주일에 2번은 살 수 있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도 좀 얻고는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중국 입국에 대한 문제를 자꾸 들먹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확실하게 이게 중국 입국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인의 문제가 아니다. 왜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입국 제한 안 하느냐. 정부가 그런 건 고려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중국에 할 말 못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다른 말들이 안 나왔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또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모임에서 확진된 사람이 뭐 80% 이렇게 가는 거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 됐다라는 거를 좀 피력했으면 좀 국민들이 이런 걸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덜 불필요한 논쟁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부가 여러 활동은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까 투명성에 따른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좀 아쉽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척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를 금지시켰습니다. 정말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회장님? 보고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왜 오히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을 도와주려고 하려고 해도 그런 민폐와 같은 좀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이웃 나라가 맞는지. 자,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 협력을 해서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럽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잡고 극복이 돼서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이 됐을 때 많이 도움을 주고 협조를 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인배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겠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해서. 네, 시 의원님. 저는 중국에서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런 그냥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입국 금지를 하는 것 같은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연계성 없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90일 무비자 입국에 대한 제한을 걸었는데 잠깐 뭐 관광 목적이나 일본에 가서 출장 같은 일을 할 때도 이건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굳이 일본을 안 가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랑 우리나라 가뜩이나 민감한 문제들 많은데 일본에서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답답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잠시 멈춤 캠페인. 이런 캠페인으로서 똘똘 뭉쳐서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전쟁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정말 막막하긴 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요즘에 월급 못 받고 잠깐 휴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
판매가 안 되죠. 소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워킹맘 답답합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지도 못해요. 워킹 데디 이런 피해 정말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책 중에 하나가요. 오르내리고 있는 게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난이란 말을 빼면 기본소득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불타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죠. 매우 논쟁거리가 꽤 되는 이슈인데 물론 재난 시에는 이런 경제적 원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딱 느꼈을 때 이걸 다 주면 뭐 가난한 사람이든 좀 부유한 사람이든 왜 나는 더 힘든데 저 사람 또 줄까? 재난인데도. 저 부유한 사람은 그래도 이런 재난 시에도 자기가 좀 버틸 수 있는 능력이나 경제력이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과 같은 경제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계층들은 조금 더 불만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을 먼저 원조하는 그런 것부터 시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서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의원님?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재난을 당한 누구나가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조금 공감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 어려운 데가 있고 덜 어려운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들 관광업계나 공공급식에 이제 농가들이 납품을 못하는 그런 농가들은 타격이 정말 크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계획적으로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아예 판매 루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배려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도 기본소득의 차원에서 준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반대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두 분 모두 공감하는 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 모두 정말 잘 동참하고 있고 정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슬기롭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손세화식 의원님, 김대영 부위원장님, 다음에 우리 또 만나서 얘기해요. 자, 카메라 보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